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추운 겨울 한양 성박 삼청동에 자리한 민씨 대갓집 안채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답니다. 송아야, 이제 그만 나가거라. 민대감의 엄한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지요. 25살 송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3년간 정성껏 시댁을 섬겼건만 후사를 잊지 못했다는 이유로 칠거지약에 걸려 쫓겨나게 된 거랍니다. 아버님, 소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된다. 우리 민씨 문중의 대를 이을 혈육이 없으니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송아의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지요. 어머니와 집안 어른들 앞에서 아내를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비루했을 거예요. 정우야, 내 마누라를 마지막으로 보거라. 송아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낭군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애타함만 가득했지요. 서방님, 소녀를 잊지 마옵소서. 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거든요. 몸종 소월이가 송아의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3년 동안 아껴 모은 것이라고는 몇 벌의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답니다. 아씨마님, 어찌 이런 일이. 소월이는 눈물을 훔치며 송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착하고 현명한 마나님이 왜 이런 서러운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소월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송아는 담담히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정든 시댁을 떠나야 한다니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대문을 나선 송아는 차디찬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걸었어요. 갈 곳이 막막했답니다. 친정은 몇 해 전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송아는 계속 걸었어요.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하얀 눈송이들이 송아의 검은 댕기 위에 소복이 쌓여갔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꼬? 송아는 중얼거리며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목숨을 끊을 생각은 없었답니다. 살아내야겠다는 의지가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한강 나루터에 다다랐을 때 송아는 그만 기력이 다해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눈밭에 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줄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상인 차림새였어요. 저는 갈 곳이... 송아는 말끝을 흐렸어요. 낯선 이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혹 소박을 당하셨습니까? 김진혁이라 자신을 밝힌 그 상인은 송아의 상황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런 일을 자주 봐왔던 모양이었지요. 그렇사옵니다. 송아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선 따뜻한 곳에서 몸이라도 녹이시오. 이런 추위에 밖에 있으시면 얼어 죽습니다. 김진혁은 송아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따끈한 방에서 김이 펄펄 나는 설렁탕을 먹으니 송아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답니다. 나도 젊은 시절 한때는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거지꼴이 된 적이 있었소. 김진혁이 자신의 지난 날을 들려주었어요. 그릇된 장사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를 헤맨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왔지요. 그쪽도 능히 일어설 수 있을게요. 김진혁의 말에
송아 마음속에 희미한 등불이 켜졌어요. 그렇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솟아났답니다. 어르신, 저에게 일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아가 조심스레 청했어요. 김진혁은 송아의 눈빛에서 강인한 의지를 읽었답니다. 그쪽이 할 줄 아는 일이 무엇입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셈도 밟습니다. 바늘질도 웬만큼 할 줄 알고요. 송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재주를 하나씩 말했어요. 양반집 안주인으로 살며 익힌 교양들이 이렇게 요긴할 줄은 생각지 못했답니다. 좋소. 일단 우리 상단에서 장부 관리부터 시작해 보시오. 김진혁이 송아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날부터 송아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상인들의 거친 말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시장 바닥에 어수선함에 어리둥절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송아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모르고 뭘 하겠다는 거냐? 다른 상인들이 핀잔을 주어도 송아는 꼭 참고 다시 배웠답니다. 실수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송아는 장부 정리를 척척 해내게 되었어요. 2달이 지나니 상품에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안목도 생겼답니다. 이 비단은 올이 성글어서 질이 떨어져요. 이 값에 내놓으면 손님들께서 실망하실 겁니다. 송아의 조언을 듣고 김진혁이 확인해 보니 과연 그랬어요. 송아의 눈썰미가 점점 늘어가고 있었답니다. 송아야, 너는 타고난 장사꾼이로구나. 김진혁이 송아를 칭찬했어요. 송아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답니다. 그의 겨울을 넘기고 봄이 왔을 때 송아는 자신이 벌어들인 첫 수익 한 양을 받았어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송아에게는 천하보다 소중한 돈이었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송아는 그 한 양을 두 손에 꼭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작은 다락방에서 송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당당히 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송아의 가슴 속에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한때 소박맞아 길거리에 나앉았던 송아는 이제 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큰 상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송아 상단이 온다. 전국 장터마다 송아의 이름이 자자했어요. 그녀가 취급하는 물건은 질이 뛰어나고 갓도 후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송아는 거래에서 단 한 번도 속임수를 쓴 적이 없었답니다. 주인마님, 이번에도 크게 남겼습니다. 송아의 신복 득보가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평양에서 가져온 고구려 인삼이 한양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다는 소식이었지요. 다행이로구나. 그러나 너무 들뜨지는 마라. 장사란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법이다. 35이 된 송아는 예전보다 더욱 단아하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10년간의 세상살이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송아의 상단은 한양 종로 한복판에 큰 점포를 차리고 있었어요. 명주, 백자, 인삼, 담비가죽 등 온갖 귀한 물건들을 다뤘지요. 하지만 송아가 가장 뿌듯해하는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할매, 이 약재 잡수시고 어서 쾌차하세요. 송아는 알아누운 할머니에게 값비싼 약재를 그냥 건네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어 있었거든요. 송아 주인마님은 정말 살아있는 보살이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송아를 우러러보며 말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을 혼자만 차지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거든요. 어느 날 김진혁이 송아를 찾아왔어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답니다. 송아야,
널 처음 만났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큰 상인이 되었구나. 행수님 은덕입니다. 행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아마. 송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10년 전 그날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송아야, 혹시 내 옛 남편 소식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김진혁의 말에 송아의 얼굴빛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1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지만 정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가끔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송아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실제로 한양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민씨 집안 이야기가 종종 귀에 들어왔답니다. 정호는 송아를 보낸 지 2년 후에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고 했어요. 명문가 교수로서 아들 둘을 낳아 시댁의 총애를 받고 있다더군요. 그 양반도 참 불쌍하다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을 텐데. 김진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라니요. 아, 넌 모르는구나. 내가 떠난 후 정호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말이다. 김진혁의 말에 송아는 놀랐어요. 정호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민씨 집 몸종 소월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정호가 밤마다 널 찾아 헤맸다더구나. 한양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혹여 널 만날까 해서 말이다. 송아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자신을 버린 남편이지만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지난 일입니다. 송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득보가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숨을 헐떡였어요. 무슨 일이냐? 민씨 대감댁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영모 혐의로 말입니다. 송아는 깜짝 놀랐어요. 민씨 가문에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일까요? 영모라니 민대감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송아는 중얼거렸어요. 비록 자신을 내쫓은 시아버지였지만 그분이 영모를 꾸밀 만한 성품은 아니었거든요. 고집스럽고 엄격하긴 했지만 임금께 대한 충성만큼은 확고한 분이었어요. 그게 아니랍니다. 누군가 거짓 증거를 꾸며서 모함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득보의 말에 송아는 더욱 놀랐어요. 민씨 가문을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민대감과 정호나리가 모두 잡혀가고 집안 재산은 죄다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송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때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주인마님 혹시나. 득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나 도와드릴 뜻이 있으십니까? 송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자신을 버린 가문을 도와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김이 아닐까? 그날 밤 송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10년 전 그 매서운 겨울날 절망에 빠진 자신을 김진혁이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구원해 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람은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때 더 아름다운 법이지. 송아는 그동안 자신이 깨달은 이치를 되새겼어요. 복수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참된 성공을 위해 애써온 지난 10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 느꼈답니다. 이웃을 돕고 살아온 보람, 정직한 장사로 쌓아온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것이 자신의 진짜 보물이었어요. 그래, 도와주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송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참으로 성공했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송아는 행동에 나섰답니다.
송아는 먼저 형주에서 일하는 박서방을 찾아갔어요. 그는 송아와 몇 번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 말단 관리였답니다. 박서방, 민씨 가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시오. 송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서방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대감은 평생 임금께 충성해온 분인데 갑자기 영모 혐의라니. 증거는 확실합니까? 그게 말입니다. 증거라는 것이 너무 자기적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꾸민 것 같은데 윗분들은 고지 들으시거든요. 박서방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억울한 누명이 분명했어요. 송아는 민씨 가문을 구할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답니다. 박서방, 만약 진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송아는 빙그레 웃었어요. 10년간 장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인맥과 정보망이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송아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의 상인들에게 소식을 돌려 민씨 가문을 모함한 진짜 배우를 찾아 나섰답니다. 한편 형조 옥사에 갇힌 정호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변을. 모르겠다. 정호야, 누가 우리를 이토록 모함했는지. 민대감도 억울함에 이를 갈고 있었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아왔는데 역적으로 몰리다니요. 정호야, 혹시 우리가 누구한테서 원망을 샀을까? 민대감이 곰곰 생각해 보려 했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벼슬살이를 하다 보면 적도 생기는 법이지만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모함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송아가 있었다면. 정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아니옵니다. 그냥. 정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10년 전 내보낸 아내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송아만큼 슬기로운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송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아내였지만 이제 와서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호날이 면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옥졸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식구들은 모두 잡혀와 있는데 누가 면회를 온 걸까요? 옥사에 들어선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한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정호나리. 여인이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저는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송아라고 합니다. 송아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 송아일까요? 혹시 최송아? 그렇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자 정호는 그만 입이 벌어졌어요. 10년 전 자신이 소박준 아내가 눈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송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품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성공한 사람의 기계가 느껴졌답니다. 송아로구나.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꿈에서 그토록 많이 만났던 아내를 10년 만에 다시 보게 되다니요. 그동안 어찌 잘 지냈습니다. 나리께서도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송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잃지 않았답니다. 부인 미안하오. 정말로 미안하오. 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사과였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송아는 정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소? 정우가 궁금해했어요. 자신을 원망해도 모자랄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찾아올 까닭이 없었거든요.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뭐라고? 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민 씨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송아의 말에 정호는 더욱 놀랐어요. 부인, 고맙지만 당신이 왜 우리를 도와주려 하오? 우린 당신을. 저를 내보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후사를 잊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억울한 누명은 다른 문제지요. 송아는 의연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한때는 한 집안 식구였지 않습니까? 식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정호는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아프게 했던 송아가 이렇게 큰 마음으로 돌아왔다니요. 정말 고맙소, 부인. 그런 말씀 마십시오. 대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송아는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정호에게 알려주었어요. 민씨 가문을 모함한 진짜 배후와 그 증거를 잡을 방법까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인맥을 쌓아두었거든요. 이제 그 인맥을 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송아가 빙긋 웃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호가 송아를 불렀어요. 송아야. 예. 나는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송아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그것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송아는 돌아서서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아가 작게 말하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부터 송아의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답니다. 송아는 전국에 퍼져 있는 자신의 상단 조직을 총동원했어요. 부산에서 의주까지 온 나라 상인들이 송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주인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어요. 10년 동안 송아가 쌓아온 믿음과 덕망이 이런 때 빛을 발한 것이지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민씨 가문을 모함한 진짜 범인은 같은 벼슬아치였던 윤판서였답니다. 그는 승진해서 밀려난 것을 한으로 품고 거짓 증거를 꾸며낸 것이었어요. 박서방, 이 증거면 충분하겠지요. 송아가 결정적인 문서들을 내밀자 박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둘러 상관에게 올려보내 주십시오. 송아의 노력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윤판서는 체포되었고 민씨 가문은 무죄로 밝혀졌답니다. 형조 옥사에서 풀려난 민대감과 정호는 곧바로 송아를 찾아왔어요. 몰락한 집안이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송아는 정중히 맞아들였답니다. 아가야, 아니 송아 주인마님. 민대감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한때 며느리였던 송아가 이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며느라이야라고 불러주십시오. 한때나마 아버님의 며느리였으니까요. 송아의 말에 민대감은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라, 정말 미안했다. 그때 내가 너를 잘못 본 것이로구나. 민대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송아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다. 너는 우리 집안이 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 이제야 깨달았다. 민대감이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전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후회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정호의 후처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처음엔 송아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곧 깨달았답니다. 형님, 아니, 큰마님. 후처는 송아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자신들 가족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고맙습니다. 큰마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는 모두 한 집안 식구가 아닙니까? 송아가 따뜻하게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졌어요. 큰마님, 저희와 함께 살아요. 7살 된 큰아이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큰마님과 함께 살아요. 5살 둘째도 송아의 치마폭을 잡았답니다. 송아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낳지 못한 아이들이었지만 이렇게 따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거든요. 부인,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정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송아를 바라보았어요. 송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답니다. 정우나리. 송아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돌보아야 할 상단이 있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우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송아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한 집안 식구로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이 아이들과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송아의 말에 모든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정말이냐? 민대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송아는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아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답니다. 그날부터 민씨 가문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송아는 상단 일을 계속하면서도 가족들을 챙겼고 특히 두 아이에게는 친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큰어머니가 되어주었답니다. 큰어머니, 이 글자가 무엇입니까? 큰어머니,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은 송아에게서 글을 배우며 즐거워했어요. 후처도 송아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되었답니다. 형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무슨 말을?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송아는 후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민대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송아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며 집안일을 맡겼답니다. 아가야, 내 판단이 항상 옳더구나. 앞으로 우리 집안은 내가 이끌어다오. 아버님께서 가장이십니다. 저는 옆에서 도울 뿐이지요. 송아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정우는 송아와 다시 부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가족의 뜻을 깨달았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송아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어서요. 몇 해가 지나 송아는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두 조카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큰어머니, 저도 큰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큰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에요. 아이들의 말에 송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어느 봄날 송아는 10년 전 소박당했던 그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답니다. 아가야, 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진정한 승리구나. 민대감이 감동스럽게 말했어요. 승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버님. 송아가 대답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았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송아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송아는 김진혁을 찾아갔어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답니다. 행수님,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송아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것이지. 김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행수님이 희망을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송아의 말에 김진혁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 그날 밤 송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을 찾고 성공을 이루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졌어요. 사람은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 때 더 아름답구나. 송아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내일을 기다렸답니다. 사랑이 가득한 내일을 말이에요. 그렇게 소박맞은 한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에요.